빅머니 섹터 서치 업종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장봉수 아펙스에셋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 소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음식료품 섹터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쪽에 오늘 주가 상승, 특히 SPC 삼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보여지면서 운송장비, 또 은행주도 일제히 업종 내에서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 섹터의 상승폭도 2% 넘게 나타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의약품 쪽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위원회가 끝나고 이제는 증선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회계 분식에 대한 결론 불확실성 우려감 나오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락하면서 의약품 업종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언급드리는 섹터인데 운수장비 업종을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5월 국내외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5월 내수만 봤을 때 국내 모든 제조사를 합쳤을 때 판매 대수가 13만 3,6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3% 감소한 수치인데,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1%와 8.1%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 두 회사 자체는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좋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미약하긴 하지만 선전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5월 현대차 해외 판매를 볼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정도 늘어나는 모습, 기아차 같은 경우도 9.2%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딛고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까지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현대 기아차 투자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실적이 언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현대차를 봤을 때는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를 해서 5년 전 대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그에 따라서 9%대에서 4%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절반치에 그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갖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기아차를 둘러싸고 최근에 있는 이슈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라고 하면 사업 성과와 실적으로 승부해야만 추세가 전환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이슈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배구조 개편은 오너에게 득이 될 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득과 실을 좀 논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완연하게 돌아선 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만약 상승하게 된다면 최대 30% 수익권 이내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돌아서고 그리고 주가 역시도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러한 자동차주를 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약세 양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약 섹터가 가장 크게 2.2%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통과 또 운수장비 부품 쪽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같은 종목입니다. 3에서 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쪽은 운송장비와 출판 매체 복제,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쪽인데요. 어떤 섹터 볼까요? 네, 오늘 테마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공략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기존의 코스닥 내에서 이제 순환매 섹터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부각되는 모습을 봤을 때 순환매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의 한국산 2차 전지 보조금 해제 기대감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만큼 재차 주도 업종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염두는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 종목군들의 상승폭에 있어서도 이제 확연하게 다른 섹터 대비 부각되는 폭이 큰 만큼 수급의 방향성도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 보조금 이슈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딱 잘라서 말해서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화이트리스트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등이 포함이 되면서 기대감이 일단 높아졌었는데, 지난달 23일 날 발표된 보조금 지급 명단에는 여전히 제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있었던 부분이 한중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약간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대다수 종목군들을 봤을 때 PBR 기준으로 평가 수준이 적지는 않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실적주 위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2차 전지 롤투롤 장비 업체인 PNT를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수주 장구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장비 납기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매출 인식 또한 지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고정비 자체도 늘어나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연된 납기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실적이 그에 따라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 동안 꽤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일부는 매수한 이후에 조정이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업종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가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서 현재 수주장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PNT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내일장에 공략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내일은 이제 오늘도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통신 장비 업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 15일 금요일이면 5G 통신망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항상 이 이슈가 붙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8일 금요일에는 할당에 대한 적격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통과가 되겠죠. 그 이후에 다음 주 15일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경매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일단 이번 6월 달은 대외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시설 투자가 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다만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어떤 주파수 경매라는 이벤트 자체가 어떤 기대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제 5G에 있어서 실질적인 시설 투자 집행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주파수 경매보다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주목은 덜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심의 종류는 지금 시점과 하반기가 좀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관심을 가질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각의 연속성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점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관심주가 대한광통신, 그리고 KMW,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일정도 딱 이제 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한 2주일 정도인 거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네. 그렇게 기간이 남아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수주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5G 관련주 다음 거래일이죠. 내일 주목할 섹터로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